자, 여러분, 방학 잘 보냈습니까? 어,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학기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학기이지만 내 개인적으로도 우리 상담치유복지학과의 마지막 학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싶었고요. 또 수업 시간에 단순한 그런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게 나의 솔직한 마음이고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되어지면 뭐 이번 학기에도 계속 온라인으로 가겠죠. 비대면 수업으로 갈 텐데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과 수업 시간에 같이 앉아서 여러분들도 마지막 학기이고 내 개인적으로도 우리 학과의 마지막 학기라서 여러분들과 많은 좋은 추억도 쌓고 많은 이야기도 하고 싶었어요. 그게 아쉬운 거죠. 다른 건 이 상담과 영상 수업은 제가 이 대학 와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수업입니다. 그리고 예전 2년제 때부터 이 수업은 학생들이 너무 다 좋아하는 수업이었고요. 어떤 학생은 방학 때 이 책만 계속 읽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헨리 나우엔의 책으로 할 텐데 뭐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사도 됩니다. 뭐 비싸지 않기 때문에 사실 헨리 나우엔의 책은 지금도 여전히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사실 것을 보내드리지만 뭐 그것도 아깝다라고 한다면 뭐 안 사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전혀 상관없고 뭐 학점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고요. 리포터는 학교에서 뭐 내라고 해라고 할 것 같으니까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는 리포터를 뭐 내긴 해야겠죠. 네. 뭐 그 정도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네, 그 정도. 오늘은 내가 이미 내용을 다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없었다면 그냥 책을 읽어줄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있으니까 인터넷에도 누가 감사하게도 다 올려놨더라고요. 헨리 나우엔의 거울 너머의 세계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겪었던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상 이 책으로 뭐 2주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한 2주 정도 이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이 책은 본래 1학년 1학기 때 수업을 했었는데 오히려 1학년 1학기 때 하니까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해를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학기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4학년 2학기니까 좀 많이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한, 뭐 대학원 가지 않는 한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데 좀 하나의 남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헨리 나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32년 네덜란드 출신이고요. 예수의 사제고요. 심리학자입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베스트셀러이고요. 마지막에는 결국엔 이 하버드 대학교에 교수를 지냈습니다. 원래는 예일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했고 뭐 여러 곳에서 강연을 많이 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요. 결국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다가 도저히 자신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캐나다의 토론토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로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6년 9월달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책은 여기 왜 없죠? 이 책 거울 너머의 세계를 하고 난 이후에는 영성에어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 아주 뭐 좋은 책이에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가? 이분이 본래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영성과 상담, 영성과 심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해서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이분이 글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차례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책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책 내용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차례는 사고, 입원, 수술, 회복, 매점 말이잖아요. 오늘은 아마 사고 정도만 할 것 같아요. 사고 정도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책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강한 손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는 꼭 필요한 일종의 굴복 상태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음산한 겨울날 아침 나는 뒤에서 오던 승합차의 백미러에 받쳐 승합차의 백미러가 사이드미러죠. 사이드미러에 받쳐 길바닥에 나동거려졌다. 사고가 났을 때 나는 내가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다쳤는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낡은 것이 끝나고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당시 나는 장애의 정도가 아주 심한 14살짜리 중국인 사내아이 시후를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자, 이분이 그냥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살짜리 장애아인 중국인 사내아이 시후를 매일 아침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봉사를 하는 거죠. 시후는 앞을 못 보고 말도 못하며 걸을 수도 없는 데다가 기형의 정도가 아주 심한 지체장애아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늘 생기가 넘치고 사랑이 충만해서 함께 있으면 그의 삶을 정말로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게 해주는 그것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곤 했다. 영성의 길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아담이라고 하는 중증장애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 헨리 나우엔의 이 영성을 본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중국인 사내아이 14살짜리 정말 심한 지체장애인 이 아이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고가 난 목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내다보니 온통 얼음판이었다. 헨리 아예 가지 마세요. 가는 것은 무리예요. 코너하우스에는 못 간다고 전화하세요. 시우는 거기 사람들이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요. 친구인 수가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빙판길로 나와서 얼마 가다가 미끄러져 배가 납작하게 땅에 닿으며 엎어졌다. 그때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봉사하려는 순수한 마음보다 이 작은 난관 정도는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픈 열망, 더 나아가서는 최소한 그 주만이라도 아무에게도 시후를 뺏기지 않는 강렬한 열망이었다. 자, 이게 벌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헬리나 오웨는 중증장애인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또 그 밤에 일어나 보니까 얼음판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수라고 하는 사람이 헨리 보고 가지 마라, 위험하다. 아니 그 코너하우스에, 그 장애인 하우스에 거기도 도울 사람이 있다. 꼭 당신이 안 가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나왔어요. 걷기 시작했어요. 빙판길이니까 물론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겠으나 그래도 60이 가까이 된 이 사람이 걸어가다가 계속 그 빙판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 자, 끝까지 가려고 한 그 마음, 그때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봉사하려는 순수한 마음보다 이 작은 난관 정도는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픈 열망, 더 나아가서는 최소한 그 주만이라도 아무에게도 시효를 뺏기지 않으려는 강렬한 열망, 이것으로 이제 가게 되어졌더라고요. 처음에는 순수한 열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정말 내 아이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또 그 아이를 도와줘야 하니까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 이제 가다 보니까 충분히 여러분 변명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아니 눈이 왔어요. 빙판길이에요. 그곳에 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곳에 있는 사람에 맡기고 오늘 못 가겠다, 미안하다, 좀 도와달라, 좀 당신이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데 헨리는, 이 헨리나웨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넘어졌어요. 그럼 포기하고 돌아가느냐? 안 돌아간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난 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런 거 갖고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 이게 뭐 일방적이고 안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순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고 사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어떤 순수한 의도로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순수한 의도로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선교든 목회든 순수한 의도보다는 점점 더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첫날인데 너무 제가 좀 강하게 나름, 이게 이제 온라인 수업이 어쩔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 수업 같으면 만나서 그냥 뭐 만나서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냥 인사하고 조금 이야기하고 마치면 되지만 이게 이제 온라인 수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수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25분 두 번에 걸쳐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여러분 뭐 해야 되니까 합시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는 물론 뭐 어떤 사람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50만 명, 지금도 5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100만 명. 여러분, 이게 과연 정말 순수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자신의 욕망, 내가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욕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젊었을 때는 야 정말 위대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랬었어요. 정말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대단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같이,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 이제 발표해 보시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텐데 아쉽게도 지금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50만 명, 100만 명. 그냥 인간의 욕망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뒤섞여 있을까요? 분명히 이분은 처음에 순수한 의도로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가다가 빙판길이니까 자꾸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는데 그 마음이 뭐예요? 이분이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냥 심리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이고 뭐 당대에 아주 뛰어난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또 하버드 대학 교수잖아요. 예일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걸 정말 너무도 적나라하게 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헨리 나우엔을 지탱해 준 것은 봉사하려는 순수한 마음보다 이 작은 낭만 정도는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픈 열망. 더 나아가서는 최소한 그 주만이라도 아무에게도 CEO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강렬한 열망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런 게 다 있지 않을까요? 뭐 너무 많죠, 그죠?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어떤 것이 영성적인가, 사실 우리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뒤에 나오지만 뭐 사실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런 거 아무도 고민 안 합니다.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요. 그냥 정말 뭐 다 똑같아요. 그냥 뭐 직장을 통해서 나의 뭐 자아실현 그런 거 없고요. 내가 한 달 일하고 그냥 월급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뭐 일단 경제 활동이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저축을 하고 뭐 결혼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한 뭐 고민, 물론 융이 이야기한 것처럼 40이 넘어가면서 조금 안정되어지면 그때 고민해 볼 수는 있지만 그때도 고민할 수 있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고 대부분 이런 고민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사실 은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중간쯤에 있는 주유소에 도착해서 보니 시간은 벌써 6시 반이 넘어버렸고 그대로 가다가는 7시 안에 코너하우스에 도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이 탄 소형 트럭 하나가 주유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도움을 좀 청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차로 3분이면 되는 거리까지의 동성이 여러 번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자 나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이 두 친구는 이제 나의 적이 되었고 분노까지 늘었다. 자 보세요. 참 보세요.
이 내용이 조금씩 좀 줄였어요. 그래도 뭐 핵심을 잘 전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헬리나 오웬이 걸어가다가 30분을 걸어봤는데 사실 10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갔다가 금방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일부러 1시간 전에 나와서 가는데 가다 넘어지고 가다 넘어지고 해가지고 30분쯤을 걸어왔는데 중간밖에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에 도착해 보니까 벌써 시간이 지나서 안 되겠다. 마침 그때 두 사람이 탄 소형 트럭이 주유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주유소 자기 오픈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까지 3분이면 되니까, 차로 3분이면 되니까 조금만 태워주세요. 내가 지금 그 책에 보면 실제 그런 내용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죠. 내가 하버드대학 교수예요. 물론 그때 하버드 교수를 이제 그만뒀지만 내가 저 중증장애인을 돕고 있으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3분이면 돼요.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 뭐 내가 당신을 왜 도와? 아니 나 지금 주유소 오픈하러 왔어요. 주유소 오픈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여러 번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자 화가 난 거예요. 이제 화가 난 정도가 아니고 내가 전혀 모르게 이 두 친구는 이제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헨리가 있고 이 두 사람은 그냥 주유소에 오픈하러 온 사람이에요. 아마도 주인일 수도 있고 주인보다도 아르바이트생, 우리는 파트타임 잡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헨리는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죠.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위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뭐 It's not my business. 근데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내가 왜 해야 돼?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돼. 안 도와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헨리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뭐가 됐어요? 적이 됐어요. 적. 자, 이것도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두 사람은 헨리를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와줘야 한다? 손 들어보세요. 안 도와줘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도와주면 좋겠다. 도와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도와줬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안 도와준다고 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인가요? 이 두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도움을 주지 않은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버린 혹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 여러분 보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처럼 도와주지 않고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유사한 사건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헨리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두 사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헨리가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은 헨리 쪽이었습니까? 이 두 사람 쪽이었습니까? 최소한 헨리나 외에는 이 두 사람을 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죠. 적이 아니죠. 그냥 모르는 사람이지. 그냥 부탁을 한 사람이죠.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렇게 해야 돼. 너는 반드시 나를 도와줘야 해. 왜냐하면 난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방금 우리가 이야기해봤지만 과연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분가요?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요? 우리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지금 헨리 나웨는 정말 적나라하게 적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 밑바닥에 있는 것들. 처음에는 부탁을 했지만 여러 번 부탁했지만 저 사람이 자신이 한 부탁을 거절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넘어서서 이제 이 사람은 나의 적이야. 아니 이런 나쁜 것들이 말이야. 어? 내가 이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내 부탁을 안 들어줘? 내가 나를 위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도 선한 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자는 건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이도 많은 내가 부탁하는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들어있었겠죠. 근데 너희들이 아니 세상에 말이야 나를 안 도와줘? 저기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쉬었다 할 텐데요. 여러분 잠시 쉬는 동안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또 다른 어떤 감정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는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는 동안 잠시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은 과연 헨리의 적인가? 헨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이런 적이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